네, 주주총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결과가 나왔죠. 기준금리 동결이었고 올해 한 2회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시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이 낮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뉴욕 3대 지수가 상승했고요. 국내 증시도 역시나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나스닥이 많이 빠졌습니다. 1.79% 하락하면서 아무래도 좀 로봇 바이오의 약세가 지속되는 분위기였는데요. 자, 관련해서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할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률, 박준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뭐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잠시 후에 다뤄봐야겠고 그 전에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현 매니저님. 네, 역시 오늘 뭐라고 해야 될까? 지수 왜곡 현상.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시가총액이 합치면 한 500주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습니다. 예. 보합 및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그렇게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죠. 오히려 강보합권 흐름을 보였는데 자 이렇게 지금 시가총액 최상위권 종목들 위주로 지수를 받쳐놓고 일부 테마주들을 일단 조금 차익 실현하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종목별 장세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 안 건드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끝으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유하신 분들은 좀 힘든 기간도 있었겠지만 지금 장에서는 충분히 즐기고 계실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좀 중소형주 위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나는 안 올랐는데 오히려 떨어졌는데 코스피는 오르네라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송일 매니저님은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좀 뭐라 해야 될까 색깔이 뚜렷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2% 정도 낙폭을 확대했고 나름대로 코스피는 선방을 했는데 지수에 답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오늘 같은 경우는 HLB가 지금 가남신약 FDA 승인 발표를 앞두고 나서 경계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급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수급이 급격하게 악화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수급들이 어디로 갑니까? 자연스럽게 대형주 반도체 쪽으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 특히 이제 장 후반 들어서면서 이 매수세가 오히려 극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반도체 쪽들이 나름 선방을 했고 이거를 우리가 지수적으로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나름대로 선방을 했고 코스닥이 오늘 문제가 많았는데 그 주요 원인이 뭐였냐? 바로 바이오에 있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이프라인은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하고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를 보더라도 리스크는 남아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었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접근한 시기는 조금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저평가 종목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는데 오늘이 약간 그 전략과 딱 맞아들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테마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반도체도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리포트가 부정적인 게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더 악화됐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구간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고요. 아무래도 지금 가장 투자자분들께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증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된 이슈들은 송률 매니저가 앞에서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 우리 박준현 매니저님도 오랜 기간 투자를 하시면서 뭐 이런저런 유증을 많이 소식을 보셨잖아요. 그 이후에 뭐 주가 움직임도 보셨을 테고 지금 이 소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좀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 종목은 평균적으로 한 12만 6천 원, 한 10만 원 초반대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지금 72만 원, 이제 한 7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나게 많이 오른 자리입니다. 많이 오른 자리에서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 주주배정 유상증자인데요. 일단 뭐 금액이 얼마가 됐던 간에 지금 일단은 발행 예정가입니다. 발행 예정가가 지금 60만 2천 원이에요. 60만 5천 원. 60만 예. 5천 원인데 자 지금 60만 5천 원이면 제가 60만 5천 원 가격대에다 선을 그어 드릴게요. 자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 내에서도 지금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내일 좀 더 빠지면 이제는 유증가에 도달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굳이 유상증자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냥 우리가 거래소에서 우리가 평상시 사고 팔고 하는
HTS에서 사고 말지 굳이 그렇게 어렵게 유상증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잘못하면 이제 실패할 확률도 있고요. 보통은 이렇게 많이 오른 자리보다는 조금 내려온 자리에서 그리고 유증가가 만약에 발행 예정가가 뭐 예를 들면은 이건 제 바람이지만 한 30만 원이라든가 20만 원대 사이였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유상증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목표가 뭐 시설 투자라든가 아니면은 타법인 취득 자금이라든가 뭐 시설 투자라든가 등등등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지금 발행가랑 현 주가랑 별로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글쎄요, 별로 성공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앞으로 일단 투자 심리가 확 꺾여질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한가에 내일 마이너스 10% 하락 출발한다라고 하면 벌써 거의 유상증자 발행가에 근접하거든요. 앞으로 투자 심리가 조금 많이 쪼그라들지 않을까. 예. 그렇다면 예를 들면은 투자 심리가 쪼그라든다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사는 매수세가 좀 덜 들어간단 말이죠. 아무리 뭐 좋은 업황을 가지고 있고 뭐 빅사이클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업종 빅사이클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워낙 고점이기도 하고 이번 달 말부터 공매도도 나오고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가장 큰 악재는 많이 올랐다라는 거. 예. 많이 올랐다는 것도 악재 중에 하나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주분들은 당연히 이번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고 다른 방산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 아마 내일장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많이 걱정을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유상증자 소식이 다른 방산주도 전체적으로 좀 투심을 악화하고 주가를 끌어낼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방산주에서는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예. 보통은 이렇게 업종에서 이런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 만약에 어떤 악재에 의해서 무너질 경우 2등주, 3등주들이 같이 따라서 주가가 빠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강세장이다. 막 지수가 빵빵빵 잘 올라가고 있고 경기 침체? 그거 무슨 소리야? 지금은 경기가 엄청 좋은 그런 시장이야. 지금 바라볼 게 증시밖에 없어. 이런 강세장이면은 이게 영향력이 조금 덜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에다가 지금 스위치에다가 손을 올려놓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어떤 폭탄이 터질지 모르고 또 정치적인 리스크도 아직 남아 있고 등등등 아직 우리 주변 요건에 증시 주변 요건에 노이즈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는 가라앉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성률 매니저님도 동의하세요? 약간 저는 다른 의견인데요.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게 중장기 플랜이에요. 중장기 플랜인데 2035년 같은 경우는 매출액 같은 경우는 70조까지 끌어올리고 영업이익은 10조까지 만들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는데 지금 시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상승이냐? 지금 이제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35년 목표 매출이랑 2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4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해외 거점을 마련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단기적인 관점은 박준 매니저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도 전 동의를 하고요. 근데 약간 이제 뭐 그런 분들은 많지 않으시겠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밸류를 보고 난 투자했다. 나는 평생 함께 갈 거다. 이러신 분들이라면은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봐도 나쁘지 않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방산의 이 투심이 만약 주저앉는다면 이 수급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또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송율 매니저님은 이 투심이 만약에 방향이 바뀐다면 어느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뚜렷한 주도주가 안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다시 한번 반도체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좋은 뉴스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이라든가 HLB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는데 이 수급 자체가 코스피 쪽으로 이동을 하고 반도체 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나름 강보합권 마감을 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보통 2차 전지나 반도체가 비실비실 될 때는 제약바이오가 대타로 튀어나와
나와서 다시 한번 주도 섹터 역할을 하는데 제약 바이오가 수급이 분산이 된다. 그러면은 보통 흘러가는 게 저평가 상태인 2차 전지 혹은 반도체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다시 한번 유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쪽으로도 우리가 봐야 되는 섹터가 몇 가지가 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가 매수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나 반도체 쪽 지금 저평가에 있는 종목들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뭐 삼성전자가 오늘 5개월 만에 종가를 6만 원을 넘겼고 하이닉스도 21만 원을 넘기면서 지금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GTC가 진행되고 있고 뭐 삼성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정도의 발언이 나오면서 또 삼전이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GTC가 상당히 주목을 많이 모으긴 했는데 관련해서 지금 주가에 영향을 어느 정도로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GTC 자체만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거기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발언에 지금 시장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에서 HBM4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데요. HBM4 12단 같은 경우는 지금 샘플을 공급을 했다. 근데 어디에 공급했다고는 얘기 안 해요. 근데 GTC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엔비디아 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은 하는데 지금 엔비디아에서도 지금 내년에 출시할 AI 칩 루빈칩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언급이 나왔는데 루빈칩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HBM4가 적게는 8개에서 12개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부와 같이 품목인데 뭐 HBM 긴말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 점유율 65%가 SK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관련주들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나쁘지 않습니다. 5개월 만에 돌아왔다고 하네요. 지금 6만 전자가. 지금 삼성 같은 경우도 워낙에 악재가 차트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뭐 삼성은 지금 단순히 여기서 콜 테스트가 되냐 안 되냐도 중요한데 이미 너무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꽤 긴 기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하는 결과물만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다시 한번 추세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코로나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내 안 좋았습니다. 물론 SK하이닉스라든가 뭐 차세대 반도체, HBM, CXL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업황은 부정적이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반도체도 여러분들이 한 종목 정도는 편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삼성전자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종가를 6만 원을 오랜만에 넘기고 있는 그 원인으로 보자면 요인을 보자면 아무래도 레거시 쪽을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되겠는데 그렇다 보니까 GTC보다도 더 주목이 모아지는 게 아무래도 내일 새벽에 발표될 마이크론의 실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6만 원 종가 넘기면서 지금 뭐 7만 원대, 8만 원대 여러 주주분들께서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박준현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마이크론의 실적이 보통 지금 3월 달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올 시기가 아니에요. 보통은 예. 보통의 기업도 나올 시기가 아닌데 가장 먼저 발표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반도체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척도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다면 마이크론 실적을 되게 중요시 또 관심 있게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오늘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마 그 소식에 반응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 그 CS 그러니까 2025년도죠. 그 CS 2025에서는 일단은 삼성전자의 HBM3는 일단 그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젠슨왕 엔비디아 대표가. 근데 지금은 이제 삼성과 그러니까 이번에 블랙의 울트라를 이제 신제품을 또 발표를 하는데 아마 삼성과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예, 번역마다 뭐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 언급이 됐어요. 네, 그런 어떤 언급이 됐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의 투자 심리를 좀 더 끌어올리지 않았나. 그렇다면 이제 뭐 퀄티스를 완벽하게 통과하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뭐 생각도 해볼 수 있고 그렇다면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 악재여야 되는데 예. 경쟁 구도에 있기 때문에 악재여야 되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는 반도체 쪽에 관련된 투자 심리가 확 살아났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제 말씀을 좀 조심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7만 전자, 8만 전자 갈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올해 안에 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안에는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다. 네, 올해 안에
8만 최소한 못해도 8만 정도는 한번 터치를 어. 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분위기 타고 차트를 분석해 봤을 때 8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어주셨습니다. 자, 반도체도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앞서서 우리 송율 매니저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바이오가 지금 좀 심상치가 않아요. 여러 가지 소식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두 자릿수대로 팍팍 내려가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손도 못 쓰고 수익률을 다 내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투자 전략을 어떻게 대처를 좀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저희 방송에서 제약바이오를 중점적으로 추천드린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는 사실상 케바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 보셔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알테오젠, 코론티슈진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공매도 재개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려가 더해지고 있어요. 물론 제약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방산, 조선도 우려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케바케가 큽니다. 보통 이제 파이프라인에 이제 많이 움직이는 그런 이제 테마기 때문에 사실상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좀 어렵고 세부적으로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본다고 하면은 저는 앞전에도 강조드렸고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의료 AI 쪽은 아직도 안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안 올른 쪽을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번에 GTC에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아이작을 발표했죠. 아이작 같은 경우는 어디에 활용이 또 돼요? 의료 AI 쪽에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AI는 아직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지금 시점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덜 오른 종목을 우리가 찾는 게 중요하고 의료 AI 쪽에서도 지금 미국 시장을 공격적으로 빠르게 점유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의료 AI라고 하면 대표 종목 세 종목밖에 없습니다. 딥노이드, 루닛, 뷰노 이렇게 있는데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하시는 거는 아직도 전략이 유효하다 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단순히 파이프라인에만 기대하셨던 분들은 저는 살짝 지금은 비중을 축소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계절적 성수기라고는 하는데 거의 끝났습니다. 끝났고 지금 또 실적 시즌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JLK 못 깁니까? 뭐 사실 여러분들 딱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끼는 테마가 있고 안 끼는 테마가 있는데 약간 저쪽에 떨어지는 종목이거든요. 항상 안쪽에 있는 것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딱 세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율 매니저가 보는 시각에서는 3대에는 JLK는 낄 자리가 없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토픽 종목을 알아보러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주목한 섹터를 알아봐야 할 텐데요. 우리 두 분은 오늘 장에서 이 흐름을 보면서 어느 쪽을 주목하셨을까요? 자, 로봇도 오늘까지도 약세를 좀 이어갔는데 로봇 나왔고요. 우리 박준희 매니저님은 계속 요즘에는 화장품을 많이 미시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유를 들어보죠. 로봇 주목하신 이유요. 로봇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앞전에 제가 티라유텍을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스마트 팩토리가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으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도 괜찮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같은 것도 괜찮은데 최근에 좀 많이 눌렸던 것 중에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감속기 쪽이 많이 눌렸습니다. 그래서 감속기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은데 사실 웬만한 이제 로봇 기술력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많이 갖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는데 감속기는 특별합니다, 여러분들. 감속기 같은 경우는 속도를 제어해서 토크로 변환시키는 부품인데 다 들어갑니다. 산업용 휴머노이드 뭐 서비스할 거 없이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고 우리나라에서도 기술력이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속기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쪽도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하드웨어, 단순 제조업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크게 높지가 않은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높다. 그래서 실적 같은 부분도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로봇주가 많이 눌려 있습니다. 가는 종목들만 가는데 실적 좋고 모멘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차트에 악재가 반영이 됐더라도 앞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은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로봇을 주목한 송율 매니저였고요. 자, 화장품을 계속해서 주목하는 이유 뭡니까? 네, 최근에 지금 화장품 업종 자체가 지금 한번 사이클이 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일단 중국과 미국과의 통상 마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주변국에 중국에서 우리 주변국에다가 이제 우리 친구하자라는 제스처를 할 텐데 우리나라가 가장 대표적으로 줄 수 있는 선물은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공연도 이제 조금씩 시작되는 것 같고 또 봉준호 감독의 미키 17이 지금 중국에서 또 공연을 상영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게임주 지적 재산권 IP라고 하죠. 이제 이런 쪽에서까지 만약에 승인이 나온다고 하면은 아마 그 게임주의 지적 IP 승인 이게 지금 본격적인 한알령 해제에 대한
포문을 열지 않을까. 마중물이 될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게임 쪽에서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엔터하고 화장품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화장품 섹터들이 지금 저점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화장품 섹터를 좀 집중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화장품을 주목하는 이유가 뭐 일주일 전이나 이주일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한 종목만 담기에는 아까운 섹터다. 네, 맞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 아직은 더 남았다. 아마 박준현 매니저님은 이런 전략이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럴수록 탑픽 종목이 더 궁금해지죠. 자,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에서는 스맥이 나왔고요.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는 콜마 B&H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또 항상 이렇게 섹터를 먼저 공개하고 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종목 맞추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은 아마 조금 맞추신 분들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맥 주목하신 이유 들어볼까요? 예, 스맥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감속기를 말씀드렸는데 감속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종목이죠. 얘 같은 경우는 공작기계 관련 종목입니다. 전체 매출 중에 97%가 공작기계 부문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로봇 모멘텀도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너무 좋습니다. 공작기계 기술력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으면서 유럽과 미국에서도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현대위아 말씀드리면서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적자 사업부가 있었다. 이거를 매각했다 했는데 얘가 주웠습니다. 3,400억에 매수를 했는데요. 이제 현대 같은 경우는 약간 적자 사업부 이미지가 있었는데 스맥한테 현대위아 공작기계 사업부는 절대 나쁜 기업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기술력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나라 공작기계에서는 1위, 2위 하는 기업이 현대위아 공작기계 사업부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인수를 했고 그러면은 시너지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스맥 같은 경우는 정밀기계 쪽에 기술력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현대위아 공작기계 사업부랑 기술력이 더해진다고 하면은 미국의 하이엔드 시장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현대위아 안에서 있어서 그렇지 이 공작기계 사업부 매출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작년에도 흑자 유지를 했는데요. 3,800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도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 두 회사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일단 스맥 같은 경우는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우상향을 했었는데 지금 작년 실적이 나왔거든요. 작년 실적은 2,013억 정도 나왔는데요. 전년 대비 13% 정도 증가를 했고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데 얘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미국하고 유럽 법인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현대위아를 리뷰하시면서 분명히 언급했던 이 종목을 오늘 가지고 오셨길래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신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아니죠. 사실 제가 3일 연속 오다 보니까 이제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로봇주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보셔야 되는 게 최근에 많이 눌렸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스맥에 대한 얘기 들어봤고 자, 다음은 콜마 B&H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콜마 B&H. 자, 건강기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핵심 건강기능식품의 핵심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자, 그 외에 뭐 건강기능식품 외에도 뭐 화장품에 대한 핵심 소재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은 대부분 OEM, ODM으로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늘 항상 제 투자 포인트 하단에 세 번째 줄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자, 기술적 분석상 메이저 수급이 상존하고 있다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옵니다. 보통 화장품 섹터들은요, 여름이 오면 일단은 뭐 그 색조 화장품에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씩 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 이제 OEM, ODM 기업들도 같이 따라오르는 그런 흐름들도 있고요. 뭐 실적 찍히는 그런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도 다 확인하셨겠지만 콜마 B&H 2021년도에 한 5천억 정도 연매출을 했었는데 지금은 7천억이 넘는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성장세도 충분히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거기에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만 엎어진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 여름 전까지 우리가 조금씩 분할 매수해두면 여름에서 가을 정도가 되면은 수확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뭐 농부의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여러분들 차분히 좀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최근에 윤동한 회장이 이사진에 복귀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뭐 6년 만에 복귀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시장은 좀 해석을 하는 분위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월요일에는 장중에 뭐 4%인가요?까지 오르다가 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긴 했는데 그 이후로도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가격은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역시 제가 늘 항상 가장 중요시하는 것. 자, 31,000원짜리가 지금 13,000원. 전전 거래일에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고점 대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차트를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아마 우리 어머님, 아버님 다들 잘 보이실 겁니다. 자, 앞전에 지금 이건 저점이기 때문에 이 윗꼬리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봉 수급으로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게 크게 빠져나간 수급은 없다라는 말씀. 그리고 여기서 지금 거의 뭐 30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3거래일 전에 발생을 했는데 그 이후로 거래가 바짝 줄었죠. 자, 바짝 줄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이 트레이더들끼리는 물량을 짜낸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자,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차트가 조금 안 줄어드네요. 여기를 이거 다 날리겠습니다. 차트를 이렇게 조금 줄여 보면은요. 손절 라인이 지금 11,150원을 제시할 텐데 11,150원. 자, 트레이딩 전략이 딱 잘 나와요. 자, 일단 목표가는 일단 15,000원 제시해 드릴 거고요. 15,000원이면은 3거래일 전에 윗꼬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15,000원을 제시해 드릴 거고요. 자, 손절 라인은 11,500원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11,500원이면은요. 요 정도 자리가 되는데 아마 요 자리가 좀 이탈이 되면 당분간 하방에서 계속 횡보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잘 지키자. 다른 건 기억하지 못하셔도 손절 라인 11,500원은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1,500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스맥 가격 전략이요. 예, 스맥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서 저항을 많이 맞았습니다.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중요한 가격대가 두 군데 정도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요. 3,700원 부근에 앞전에 저항 매물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3,700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차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는 저점이 8월 5일 2,580원인데 2,580원은 8월 5일 블랙 먼데이 때문에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윗부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70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아까 채팅창 보니까 스맥이 아니라 소맥 아니냐 이러시는데 스맥입니다. 스맥. 자, 여러분들 현대위아 지금 이제 공작기계 사업부를 인수했다. 여기에 좀 포커스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한테는 골칫덩어리인데 얘한테는 시너지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소맥을 찾을 때는 뭐 기쁠 때도 찾고 굉장히 또 우울할 때도 찾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스맥은 좀 기쁨을 주는 종목이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가격 전략까지 함께 알아봤다는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두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고 이미 편입된 종목들은 잘 가고 있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실적 발표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실적 발표는 편입한 종목들의 지속적인 투자 전략을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1000%의 수익률에 도전하고 있는 네 분의 매니저들 수익률 변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상승률 확인해 봅니다. 1위는 오늘 박춘현 매니저가 차지했는데요. 2% 상승하면서 어제 2위에서 1위로 올라선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송릴 매니저와 박철순 매니저가 1% 상승하면서 공동 2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는 김민성 매니저인데요. 분유 파워가 조금 힘을 잃은 걸까요? 오늘 제자리 걸음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 네 분의 매니저들 합산 수익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전거래일 대비 상승률이 크지 않았다 보니 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조금 오르면서 1117%의 수익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 신기록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만큼 계속해서 더 힘을 내주시면 좋겠고요. 이 합산 수익률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매니저들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계속해서 박춘현 매니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371%의 수익률로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요. 2위는 송률 매니저가 309%로 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격차가 조금 나긴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은 만큼 끝까지 수익률 대결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3위는 김민성 매니저 222%고요. 박철순 매니저가 215%인데요. 3, 4위 결정전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매니저들의 탑5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률 매니저의 수익률 탑5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계속해서 1위고요. 80%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인프라코어가 38%의 수익률로 2위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박준현 매니저의 수익률 탑5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수익률에 변동은 없습니다. 온코크로스가 1위를 계속 지켜나가고 있고 또 펜엔터테인먼트는 4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두 종목에 대한 리뷰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함께 해봤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해서 상승률이 크지는 않았는데 막판까지 과연 이 순위가 어떻게 될지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그리고 방송 오늘 참여 안 하신 나머지 또 두 분까지 다 힘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종목 리뷰 한번 들어가 보죠. 송률 매니저님 어떤 종목 먼저 볼까요? 예, 최근에 이제 화장품 수급이 좋기 때문에 한국콜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가 이미 들어와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콜마 제가 이미 앞전에 말씀드렸고요. 얘 같은 경우는 2월 25일 날 저희 방송에서 추천을 했던 종목이고요. 자, 최근에 좋은 흐름 보이다가 지금 약간 거래량 감소하면서 약간 조정받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선케어 쪽에 특화되어 있는 ODM 회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사실 ODM이라고 하면은 코스맥스냐 한국콜마냐인데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좋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작년 같은 경우는 화장품 수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중소형 브랜드, 인디 브랜드입니다. 자, ODM 같은 경우는 고객사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사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한알령에 이제 기대감도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일단 1차 목표가는 달성을 했습니다. 2차 목표가는 앞전에 저항 매물대 역할을 했었던 71,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콜마 B&H는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분들 실적이 말을 해줍니다. 자, 한국콜마 실적 보시면요 기가 막힙니다. 올해도 좋지만 내년에도 좋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는 2조 7천억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딱 그냥 객관적으로 비교하시면 돼요. 비교하시면 되고 올해도 좋지만 내년도 좋다. 내년 같은 경우는 3조 가까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수주 확보해 놓은 것들이 서서히 매출로 인식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국콜마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준현 매니저님 리뷰 들어갈까요? 아니면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없습니다. 없고. 뭐 그냥 조금 덧붙이자면 우리 예. 앵커님 아까 소맥을 기쁠 때나 슬플 때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저는 시간 없을 때 빨리 먹고 빨리 집에 가야 될 때 그때 소맥을 먹거든요. 그러면은 스맥은 좀 뭐 단기 트레이드로 봐라 이런 겁니까? 근데 지금 우리 송률 매니저가 이제 저랑 이제 이 수익률 차이가 이제 점점 근사치로 다가오니까 시간 이제 우리가 9거래일인가 뭐 예,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8일 이제 마감인데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자꾸 뭐 스맥이 소맥으로 보이고 막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펜 엔터테인먼트부터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정도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나서 벌써 지금 25%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한 가지 여기 거래가 지금 그때도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지금 저점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저점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걸 아마 그려드렸을 거예요. 제가 항상 차트에다가 그림을 그려드리죠. 하방에서 지금 거래만 터지면 하방보다는 상방이 더 유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거래가 터지면서 상방으로 오르면서 25% 정도의 수익률을 안겨줬는데 자, 그 이후로 지금 거래 없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거래 없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아마 손절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수급만 붙어주면 또 똑같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거래만 붙어준다면 다시 한번 위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래서 아마 이 위쪽에서 따라 붙으신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지금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 신규 매수도 좀 가능하지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폭삭 소가수다 드라마 보십니까? 네, 안 봤습니다. 그건 안 보셨고.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게 완결이 되고 나서 한 번에 몰아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근데 중간중간에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지. 재밌으면 그 다음 회가 너무 궁금해. 근데 넷플릭스 이런 데 보면은요, 땡플리스 이런 데 보면은 예. 보통 뭐 한 회 하고 나면은 한 일주일 있다 하더라고요. 네. 막 사람 막
제가 뭐 드라마 취향을 여쭤본 건 아니고 이걸 보셨을 때 펜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뭐 혹시나 더 영향을 받고 탄력을 받고 잘 갈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를 여쭌 건데. 근데 거기 그 남자 주인공 있죠. 예.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아, 박보검 네. 배우를 그 힘을 믿는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리뷰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예, 저는 파라다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한테 먼저 실적을 좀 보여드리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한알령 관련주들은 언제 비교를 합니까? 2019년 이전이랑 비교를 하는데 2019년 이전보다 이미 실적이 잘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빠른 실적 회복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외국인 관광객이 있습니다. 자, 파라다이스는 어디에 점포를 가지고 있습니까? 국제공항 거점 도시에 모두 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 제주, 부산, 서울 시내에도 지금 점포를 가지고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 외국인이 들어오면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지역에 지금 점포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카지노 드랍액이 증가를 하고 있고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저는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적 너무 좋습니다. 올해도 좋고 내년도 좋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차트는 근데 바닥권에 있습니다. 제가 보통 실적 얘기 먼저 하는 거는 차트 먼저 보여드리기 미안해서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 차트는 누워 있습니다. 아직도 약간 아픈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상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게 최근에는 거래량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거래에 유입된다 그러면은 추세 전환 신호로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저점 분할 매수 전략은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송률 매니저가 대단한 게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분기별로 수익률을 끊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남은 거래일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 뭐 9거래일, 8거래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파라다이스가 그 안에 뭔가 승부를 보겠다라고 해서 가져오신 건 아니죠? 맞습니다. 이게 안 갈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이러다 간다니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한동안 이제 많이 의심을 해서 그렇지 이런 종목 좋은 종목입니다. 뭐 지금 이제 앵커님 같은 경우는 너 아직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냐 이런 말씀이신데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점에서 한동안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지지부진하다가 거래량이 유입이 되고 있고 제가 저번 달에도 갔다 왔는데 미끄럼틀을 타는데 1분밖에 안 걸려요.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저는 약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남은 거래일 안에 3월 내에도 충분히 목표가 도달 가능하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종목 리뷰할게요. 어떤 네. 종목 볼까요? AI 관련된 의료 AI 관련된 온코크로스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최고의 수익률을 아마 기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일하게 100%가 넘는 지금 현재 수익률이죠. 네,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제가 가지고 나온 때가 지금 거의 이때쯤 갖고 나왔었죠. 1월 달쯤 갖고 나와서 2월 20일 날 지금 16,100원을 터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후에 보면은 이날 제가 또 수급을 봤습니다. 수급을 분봉상 수급을 다 확인해 봤는데 그렇게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메이저 수급이 다 빠져나갔다라고 빠져나갔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이 차트는요.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거래 없이 줄줄줄줄 흘려내렸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수급이 조금씩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자, 한 번 정도 또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만약에 지금 산다라고 하면 11,200원 부근에 산다라고 하게 되면 목표가는 어디쯤이냐? 13,000원, 14,000원 정도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때 거래량이 아무래도 터졌기 때문에 분명히 최근에 이 온코크로스를 사가지고 나 물려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장담합니다. 13,000원에서 14,000원 구간에 가장 많이 물려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거보다 단가가 낮다. 그렇다면 분명히 추가 매수해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신 분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수급은 다시 재차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추세를 돌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온코크로스가 이전 최고 수익률을 더 뛰어넘을 수 있는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이제 밴드 소개를 들으면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송일 매니저님. 예, 고품격 경제 방송인 만큼 시간이 짧습니다. 제가 네이버 밴드에 여러분들한테 드릴 종목들 다 순서대로 게시를 하고 있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반도체 세부 카테고리 꼭 들어오셔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밴드에 송률 검색하셔서 좋은 정보 만나보시고요. 박춘현 매니저님. 네, 저도 고품격 경제 방송이라는 말을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써주십시오. 네, 이 방송 속에서 제가 살아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이버 밴드에서 박춘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아마 대한민국선 차트를 제가 제일 잘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쑥스러워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한테 오셔가지고 시장 뷰가 아니라 차트를 보는 눈을 길러보자.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저한테 윙크 한번 해주시면 제가 그 말을 대신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최고의 투자 전문가, 차트 전문가 박춘현 매니저의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밴드에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도전템베거 이름을 검색하셔도 좋은 정보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주총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신의 한 수로 넘어갑니다. 함께 하시죠.